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말 못하는 강아지가 무슨 죄야? 가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쫓아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자식을 내보내라는 거랑 똑같은 거. 당신은 알잖아? 알지.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긴. 당신이 이렇게 우유부단하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야? 이대로 가을이 내보낼 거야. 그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솔직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버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따로 살아야지. 왜 가을이가 나가야 해? 뭐 그러면 당신 말은 아버지를 내보내자는 거야. 내보낸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사실 수 있게 하자는 거지. 우리가 애들 다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한동안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합가를 하고서야 자신에게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마당에서 개를 키워본 적은 있으나 한 집 안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알게 되었죠. 이게 참 난감했습니다. 그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라고 하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 씨는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해진 한 씨의 상태는 한 씨조차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강 씨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하나만 나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아무리 가족 같은 애완견이라지만 부모보다 우선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이었다면 한 씨가 나가는 게 맞겠지만 그 반대였으니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계획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뜨고 당할 리는 없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모두들 시집 장가 보내고 아내와 함께 살다가 얼마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시기는 있었지만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몇 있어서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죠. 아들, 딸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살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그랬었지. 거기서 더 산다고 했잖냐? 2, 3년 더 돈을 모아서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 명절에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도 그러려니 했죠. 결혼할 때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줬고 그 이후로는 자식들 각자 모두 알아서 살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지난달에 작지만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상치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말을 꺼낸 것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애들 데리고 저희 이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손주 둘을 데리고 집에 와서 살겠다는 며느리. 작지만 마당도 있어서 아이들 살기에 좋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동네도 아니고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주택단지라 편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걸어서 5분 거리이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들네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보다도 입지적으로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같이 사는 게 어떻냐는 며느리. 며느리 말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아들네 가족에게만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혼자 잘 살고 있는 한 씨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전체를 혼자 쓰다가 여러 식구가 들어와 산다고 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끔 보는 것은 물론 좋지만 늘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근처에 학원도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공원도 가깝고. 그건 한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주택단지 내에는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살았지만 젊은 부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문제였지 살기는 무척 좋았으니 말이죠. 한 씨는 분양 당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근처 괜찮은 주택을 사려면 억 단위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씨가 거절을 할 것 같았는지 며느리가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여기 살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런 다음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해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로요. 물론 이 동네로 오면 좋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애들도 전학 걱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살면 적적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말이죠.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닌데 그것마저 싫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것 같았죠. 그렇게 한 씨는 아들네 가족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짐을 옮기고 사람을 써서 집안의 많은 공간을 비워야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았기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긴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지나치게 꽉 차 있긴 했었죠. 강아지까지 데려온다는 말이었어. 그런데 이사 첫날 거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자 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운 지 5년 된 강아지. 아들네 집에 가지 않으니 잊고 있었습니다. 푸들이 한 마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연히 애들이랑 같이 들어오겠다기에 손주들만 생각했지 거기에 강아지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제 자식 같은 애예요. 며느리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나 한 씨가 싫어하면 어쩌나 싶은 눈치였습니다.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똥을 싸고 다니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마당에다가 내놓으면 안 되나? 네? 마당이요. 한 씨의 말에 며느리가 경악하며 대꾸했습니다. 꼭 야만인을 보는 것 같은 눈빛과 함께 말이죠. 얘는 그런 종 아니에요. 그러면 죽죠. 마당에서 키운다고 개가 죽어? 더우면 더워서 죽고 추우면 추워서 죽어요. 기생충도 문제고요. 한 씨는 머쓱했습니다. 강아지의 유무를 잊고 있었던 한 씨의 잘못도 있었지만 사전에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은 아들 며느리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 같은 강아지라는데 이제 와서 두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배변도 잘 가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강아지 때문에 한 씨가 불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아지 밥그릇도 시간 맞춰서 자동으로 배식하는 기계식 그릇이라 그런 사소한 것조차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그렇다는데 한 씨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강아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씨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야,
이놈이 한 씨가 안방을 보고는 발을 구르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 대상은 아들네 강아지 가을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후다닥 달려 그 뒤로 숨었습니다. 아니 가을인지 겨울인지가 해놓은 짓 좀 봐라. 간밤에 아내의 사진을 정리했는데 사진첩이 너무 낡아 새 사진첩에 옮겨 놓으려고 따로 모아 놓았습니다. 낮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몇 장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사진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몇 장을 찢어먹은 건지도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고를 안 친다더니 이게 뭐야? 아, 왜 사진을 거기다가 올려놓으셨어요? 안 닿는 곳에다가 올려두셨어야죠. 하도 얌전하다길래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강아지도 아니라 뭔가를 물어뜯지는 않겠구나 여겼죠. 이게 어떤 사진인 줄이나 아냐? 4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시절부터 찍어서 모아놓았는데 그걸 홀랑 찢어먹은 것이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가을아, 할아버지 사진을 왜 찢었어? 너 이런 짓 안 하잖아. 아휴, 애가 환경이 낯설어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라진 사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사진들을 주었는데 아내의 얼굴에 구멍이 난 것을 보니 속상했습니다. 한 씨가 한숨을 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이제는 물건을 그런 데다 두지 마세요. 가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거기에 둔 사람도 잘못은 있잖아요. 애가 뭘 알겠어요. 뭐 아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안고는 안방을 나가며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한 씨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며느리의 말대로 사람이 조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한 씨가 그곳에 사진을 두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한 씨가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만큼은 한 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침을 하세요? 난데없이 터지는 장기침의 옆에 있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다. 얼마 전부터 목구멍이 간질간질해. 환절기라 그런가? 꽃가루 알레르기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없던 알레르기가 이제 와서 생길 수도 있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눈가도 빨갛고 이상하긴 하네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들의 말에도 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나자 도저히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들은 진단명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요. 네. 증상을 보니까 정도가 좀 심하긴 하시네요. 온몸에 발진까지 일어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터져나오는 재채기와 기침에 실내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라면 나갔을 때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한 씨는 오히려 나오면 증상이 덜하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약을 받아오면서 의사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 씨가 묻자 의사가 알레르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강아지 털을 자주 정리해주고 이불 빨래도 자주 하고 강아지 물건을 자주 세척하라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레르기요? 아들 며느리도 한 씨의 말에 꽤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 씨도 모르고 살았으니 아들 며느리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주의사항을 전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없어지지는 않아도 좀 낫겠지. 말 그래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법일 뿐이었습니다. 한 씨의 체질이 그런데 그걸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한 씨와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 주무세요? 아이고, 기침이 너무 나서 잠을 못 자겠다. 밤새 기침하다가 물을 한 잔 마시러 나왔더니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또 한 씨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또 다녀와 보세요. 그저께 가서 또 약 받아왔는데 소용이 없어. 그러는 와중에도 한 씨는 계속해서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가슴팍이 창으로 찌른 듯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처럼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자. 한 씨는 물을 한 잔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잠자기는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이랬습니다. 괴로워서 낮 동안에는 대부분 외출해 있는데 밤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잠까지 밖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안 되겠다.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우던지 해야지. 아니, 지난번에도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씨의 말에 며느리가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죽겠는데. 마당에다가 강아지 집을 크게 지어주면 되잖아. 안 덥고 안 춥게. 아니, 실내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똥개처럼 밖에다가 묶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는 미니 푸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밖에는 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동물학대라며 말이죠. 동물학대? 지금 내가 노인 학대를 당하는 기분이야. 한 씨의 말에도 며느리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불 빨래도 자주 하고 가을이 목욕도 전보다 많이 시키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애엄마한테 가을이는 셋째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는데요. 봐서 아시잖아요. 그건 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 해서 될 일이었으면 100번, 1000번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아들의 말에 한 씨는 또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지기는 해도 강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씨는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한 씨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죠. 호흡곤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한데 강아지랑 계속 그렇게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면 천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기력도 없고 면역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간밤에 숨이 꺽꺽 넘어가던 걸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지독했습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번에만 심해서 그랬던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되죠. 어떻게 여기서 더 조심해? 그렇다고 죄 없는 개를 쫓아내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러고 있어. 한 씨가 자는 안방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소파에, 거실 바닥에, 현관에, 부엌 매트에 하루 온종일 강아지가 오락가락했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말이죠. 이대로는 자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좀 해봐라. 아들 며느리에게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썩은 사과 마냥 거무죽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해도 소용이 없었으니 말이죠. 밖에서 키울 수 없는 종이라면 다른 데로 보내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강아지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마당에 내놓던지 그러던지 해야 되지 싶다. 그러면 오빠가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저희가 좀 데리고 있을까요? 딸과 통화하는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네와 같이 지내는 동안이라고 하면 며느리도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마. 그런데 한 씨와의 예상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가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환경이 바뀌는 게 강아지한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냐? 계속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는데.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가을이랑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린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 싶었죠.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혹시라도 가을이 다른데 줘버리시면 안 돼요? 설마하니 한 씨가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강아지를 줘버릴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사람이었다면 알레르기가 발생한 그 순간에 쫓아냈죠.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한 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조금 기다리면 이 괴로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한 씨는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칠게요. 그러면 되죠? 거실 가운데를 손으로 가르는 신용을 하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공간을 분리해서 강아지와 따로 지내도록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낸 게 고작 그거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엌에는 어떻게 가? 부엌이요? 그건 거실 테이블에 밥 차려드리면 돼요. 뭐? 참, 그러면 나는 거실에만 갇혀 있으란 말이야. 며느리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꼈는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을이 못 보내겠어요. 어떻게 가족을 보내요? 아버님, 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 집을 구해봐라. 네? 뭐라고요? 지금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쩌냐? 강아지만은 보낼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 아버님, 아버지, 그건 아니죠.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해도 다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씨로서는 마지막 통첩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말 못하는 강아지가 무슨 죄야? 가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쫓아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자식을 내보내라는 거랑 똑같은 거. 당신은 알잖아? 알지.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긴. 당신이 이렇게 우유부단하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야? 이대로 가을이 내보낼 거야. 그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솔직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버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따로 살아야지. 왜 가을이가 나가야 해? 뭐? 그러면 당신 말은 아버지를 내보내자는 거야?
내보낸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사실 수 있게 하자는 거지. 우리가 애들 다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애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솔직히 나는 이 집 좋아. 나도 이 집 당연히 좋지. 가까이에 아버님 모시고 우리가 이 집 관리하면서 살면 되잖아. 아버님 편찮으시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드리고.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작게 아들의 긍정하는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한씨는 터져나오려는 기침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조용한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기침에 부엌에 나온 한씨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란 이런 것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씨는 한씨가 쫓겨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는 강아지 문제가 해결이 되나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씨가 아들, 딸을 불러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모두가 외출한 한낮이었습니다.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어딜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는 오랜만에 한씨가 낮에 집에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이 안 보이기에 찾던 중 거실 탁자 서랍에서 웬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라고 써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어보자 한씨의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로 대부분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였습니다. 1인 가구나 애가 없는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였죠. 월세 계약서였는데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는 3일 뒤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아해하던 한씨도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자 이게 누굴 위한 계약서인지 눈치챘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씨를 내쫓으려는 계획도 발칙한데 집을 계약하는 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치워버린 건지 몰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멋대로인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한씨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괴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배려하기는커녕 집을 빼앗고 월세집에 버려둘 생각을 하다니. 자식 같은 자신의 강아지를 다른데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니 한씨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가족인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는 그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한씨만 피해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씨는 아들 부부를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보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내가 낮에 이걸 봤는데 말이야. 아, 아버지. 이거는요. 아들이 변명을 하려고 입을 뗐습니다. 그런다 한씨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 이게 뭔지 알아. 잘 생각했다. 네? 예상과 다른 말이었는지 아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3일 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짐 싸기 시작해야지. 아, 네. 뭐, 그렇죠. 그 아파트가 작기는 해도 주변 환경은 좋잖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 그래도 애 키울 만은 하지.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쩐지 대화가 서로 엇갈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그런 며느리를 모른 척 했습니다. 아버님, 그 집 말이에요. 그래, 그 집에서 다시 잘 시작해봐. 돈 모으기에는 최고로 좋지. 계약서 보니까 월세도 엄청 싸던데. 네? 빨리 나가기로 마음먹어서 다행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면 뭔데? 아버지가 사실 집이에요. 아들의 말에 한 씨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짐작한 것과 두 귀로 들은 것은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서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감옥같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라는 소리야? 감옥이라니요. 강아지를 도저히 못 보내겠다면 너희가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죠. 아버님. 그렇다고 그 집에서 저희 식구들이 다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렇다면 가을이까지 같이 살아야 하니까 아버님이 양보하셔야겠네요. 그러면 한 씨가 괴로움을 못 이겨 나가겠다고 할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면 가을인지 겨울인지 보내버릴 테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요. 아버지, 그러게 치료받으시고 약 드시고. 그러시면 됐잖아요. 강아지가 무슨 죄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너희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냐? 나 몰래 집까지 계약해가면서. 이건 서로를 위한 길이었어요. 서로? 날 내쫓고 이 집을 가지려 했던 거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긴 말 할 거 없다. 그 집에서 살든 말든 내가 상관할 게 아니고. 다른 집을 구하든 어쨌든 3일 내로 방 빼라. 그게 말이 돼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가을이랑 이산가족 되고 싶은 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려달라거나 이해해달라거나 하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기다렸더니 돌아오는 것은 아들 며느리의 배신이었으니 말이죠. 손주들까지 싹 다 쫓아내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개까지 싹 없어지면 그제서야 발 뻗고 자겠지. 한 씨는 한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 무척 퀭한 상태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너무 믿은 결과였죠. 하루 이틀 3일. 아들 며느리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안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이따금씩 강아지를 지그시 쳐다볼 때면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강아지를 안아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로 한 바로 전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가을이를 장모님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는 안 가도 되죠. 계약은 내일 파기하기로 했어요. 위약금이 들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살게요. 끝까지 멋대로였습니다. 한 씨는 아들 며느리의 말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건 너희 자유지만 내 집에서 나만 사는 것도 내 자유야. 그러니까 나가라. 아버지, 가을이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살게 하시는 거는 갑질이죠. 그래. 이 집 등기부등본 갑구에 내 이름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갑이지. 이 집의 명의가 한 씨 본인인 것을 들어 이야기하자 아들은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짐들은 싹 대문 앞에 놔둘 테니까 그 전에 잘 정리해서 가고 싶다면 오전 일찍 이삿짐차 부르는 게 좋을 거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세금 일부는 계약한 아파트의 보증금으로 사용했고 또 일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써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한시 관심 밖이었습니다.
부모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으니 한 씨도 자식에게 부모답게 할 필요가 없었죠. 아버님, 저희 이렇게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뒤늦게 아들 며느리가 빌었지만 그런다고 이미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씨가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쫓겨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었을 테니 말이죠. 결국 한 씨는 매정하게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자식에게 정이 떨어지니 손주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죠. 한 씨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청소업체를 불러서 싹 소독을 하고 며칠 지나니 알레르기 증상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모처럼 편안하게 잠든 한 씨는 머릿속에서 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들네가 그 좁은 집에서 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갔죠.